코로나의 팬데믹 위기,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경제 정상화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이 또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최저임금은 가구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조차 담보할 수 없는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이래도 적자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제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저희들이 보았을 때 저희 사용자위원회는 2022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하는 입장에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서로 좀 양보해서 지금 금액으로 그냥 합의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은 인상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뭐 동결이라고 하면은 뭐 인상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딱 공약대로 한 10,000원 거의 안팎으로. 이슈K 시간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이 높은데요. 노동자 측은 총파업을 예고하고 경영자 측은 정부에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법은 없는지 홍규철 전라북도 소상공인협회장, 김현탁 기본소득당 전북도위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김 위원장님, 최저임금안이 결정됐지만 노사 갈등 여전히 첨예합니다. 노동계에서는 처음에는 최저임금 1,800원으로 인상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었죠. 이번에 9,160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결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사실 소득 격차도 훨씬 더 이제 심화가 됐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거나 혹은 뭐 일자리가 있어도 이제 이 많이 돈이 없는 상황들이 존재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이 최저임금이 원래는 이제 1만 원까지 올리겠다라는 것이 이 현재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이것이 끝끝내 지켜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이들 좀 실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비단 어떤 임금뿐만 아니라 뭐 실업급여나 산업재해 보상법 같은 경우나 이런 이 다양한 어떤 법령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참 아쉬운 결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로 경영계는 지난해와 같은 금액 8,720원으로 동결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이 좀 크겠죠? 예, 어느 정도 이게 자산이 좀 있고 매출이 높은 기업은 크게 흔들림이 좀 없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이 대기업, 대형 자본이 이 골목 상권으로 진출하면서 많이 힘들어졌고 또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매출이 급등하면서 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많이 위축되는 그런 해가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경제 흐름과 또 쇼핑 문화를 완전히 바꿔나가지고 대면 위주의 사업종을 위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악의 경영 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 없이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인상이 됨으로써 우리 직원들은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영계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해달라 최저임금제를 이래서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좀 개선해야 된다는 요구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가요? 첫째 우리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 차가 분명하게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불 능력이 우리 소상공인은 없음에도 직원 없이 운영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에 소득의 분배가 아닌 대출을 받아 급여를 이렇게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 대도시와 지방도시의 차이입니다. 수도권과 대도시는 인력이 남아 이게 알바도 쪼개기로 이렇게 고용할 수 있지만 우리 중소도시는 정규직을 모집해도 인력이 모자란다는 점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취재 생계비 역시 도시에서 생활하는 비용과 지방 소도시에서 생활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비 기준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셋째, 우리가 매년 이게 무조건 올라가는 이런 잣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기업의 경제 성장률은 높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은 지난 2017년 이후에 온라인 시장 활성화된 이후부터는 해마다 20%에서 30%씩 이렇게 매출이 감소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에 대한민국 전체 경제 성장률을 적용해 온다는 점이 굉장히 차등이 된다는 점이고, 네 번째, 이 노동 인력의 질적 문제가 또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모집을 시작을 해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집이 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같은 임금을 준다고 해도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 쪽에는 그런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조금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주부라든가 장애우, 노인분들 이런 취약계층이 우리 소상공인 업장에서 취업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거, 이런 차등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이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소상공인 매장에는 그런 지원 정책들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기업과 소상공인과 같은 잣대로 해서 최저임금을 맞춰줄 수 있느냐, 이런 게 지금 저희는 불만입니다. 네. 대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좀 소득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성립해서는 안 되는 어떤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 다들 이제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배우는데, 사실은 업종별 혹은 뭐 지역별로 이제 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다라는 말은 사실 그렇게 귀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뒤엎는 어떤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최저임금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일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이 정도는 최소한 받아야 너가 살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이 제도인데, 그것을 나눠서 여기에는 더 주고 저기에는 더 주고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고요. 물론 저도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한국 사회가 0.3%의 어떤 대기업이 이제 전체 그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나머지 99%가 99%의 어떤 작은 어떤 기업이나 상공인들이 이제 25%의 영업이익만을 가져가는데요. 저는 이런 어떤 이 원하청 간의 어떤 불공정 거래에서 해법을 찾아야지 그것을 이제 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노동자 측에서 좀 요구하시는 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항목, 예를 들어서 뭐 상여금이나 복리비 같은 것들, 이런 항목을 노조는 좀 조정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제 2018년에 이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상여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고요. 이제 훨씬 더 적은 어떤 이 임금을 받는 뭐 알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사실 이제 주휴수당 같은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가 너무 낮은 어떤 최저임금이라서 이런 것들로 보전해주자라는 것이었는데,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실 많이 부족한 뭐 이제 생계 가구비 뭐 이런 어떤 비용들로 봤을 때도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데, 이런 것을 계속 산입 본인은 확대시키는 것이 결국에 노동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어떤 여건들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복리후생이나 이 상여금 역시 저희는 급여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하루 이렇게 휴일 수당을 의무화시킨 이 주휴 수당도 사실 저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벅찬 상태입니다. 혼자서 세무회계부터 사대보험 또 복자원 서류에 자기들 고객 관리에 거래처 관리에 소상공인들이 진짜 1인 3역 4역을 하고 있어요. 기업에서는 3명, 4명에서 나눠서 하는 일을 소상공인들은 주인이 혼자서 다 치러야 되거든요. 이렇게 벅차게 가면서도 직원들 급여는 다 또 복리후생비나 이런 걸 또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급여에서 또 잘못 지급하면 우리가 거꾸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갖고 우리는 넉넉하게 준다고 했는데 또 최저임금이 안 된다. 이 계산을 하는 거에 있어서 소상공인이 굉장히 지금 머리 아파라 하고 힘들어라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복잡한 지금 세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은데 그래서 이 자체가 지금 이게 좀 다시 거론이 됐으면 하는 주휴수당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근로자에게 이 복지를 열어주는 것이 이게 소상공인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해야 할 당연한 몫을 우리 소상공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 소상공인에게 이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거를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주지 말고 근로자에게 직접 주면 됩니다. 왜 소상공인을 경유해서 줘가지고 소상공인을 마치 지원하는 것처럼 하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받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복지를 소상공인 통해서 주지 말고 정부에서 직접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모든 이 최저임금 무조건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동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네. 또 짚어야 될 게 이제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이 있었지만 사실 최저임금 문제는 뭐 해마다 결정할 때마다 진통을 겪어왔죠. 그래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먼저 홍 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기준 자체가 기업과 소상공인과의 소득 격차가 분명히 큽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의 임금 인상 수준을 지금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높아야 맞고 소상공인들은 근로자와의 협의하에 이거를 좀 진행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상공인들이 지급 능력이 된다라면 당연히 높이 책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인부터가 집세 내고 지금 연매출 1억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300만이 넘는 그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집세도 못 내고 이자도 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근로자의 급여까지도 의무적으로 책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좀 현실이라고 보고 협의하에 근로자 역시 소상공인과 뭐가 맞아서 같이 일을 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협의하에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사실 그 현재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데 사실 올해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매년 이제 그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이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퇴장하고 공익위원들이 이제 결정하는 어떤 구조가 저는 수년째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와 노동자의 어떤 이견차만 이렇게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될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이제 그런 물가 상승률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함께 조사해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그냥 정부 측이 그렇게 함께 결정하면 될 거다. 지금 공익위원들이 지금 오히려 노동자 측이나 이런 것들의 갈등을 너무 보여주면서 이 정도면 열심히 했어요. 너무 이런 식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지금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하겠다, 이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노사를 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 방안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 최저임금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노동자 측이 항상 이제 이야기해왔던 게 상생의 길이라고 표현을 해왔는데 저는 이 길에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인데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을 지원을 소상공인에게 할 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직접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어떤 노동자 측, 뭐 소상공인 측 이렇게 가릴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뭐 영업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일자리도 점점 줄어드는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과 같이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나눠주는 이런 기본적인 소득들이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어떤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홍 회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지금 일단은 경제 구조의 변화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지난 10여 년 이렇게 지켜보면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제조업이나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고 또 온라인이나 비대면 쪽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오다 보니까 사실 대면 위주의 작은 규모의 소상공인들은 아무런 지원 혜택도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근로자들과 어렵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정부에서 조금만 예를 들어서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청년 뭐 근로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갖고 5월 뭐 150만 원씩 뭐 8개월씩 지원도 해주고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은 그런 5인 이하 사업장에는 그런 지원 정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보완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후에 같이 근로자들 급여도 같이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